2020년 기름값 과연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늘 이 복잡한 문제 시나리오별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주유소 가격표 있잖아요. 이 숫자는 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생활이랑은 정말 가까운데 그 속은 들여다보기가 참 어렵죠. 바로 이 기름값의 비밀 말이에요. 사실 그 가격 뒤에는요,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어마어마한 힘들이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거대한 줄다리기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줄다리기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건 바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힘, 수요와 공급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시장에 있는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과를 사려는 사람이 막 몰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반대로 사과가 너무 많아서 남아돌면 가격은 떨어지고요. 석유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공장들이 생생 돌아가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서 석유가 더 필요해지면, 즉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오릅니다. 반대로 산유국들이 자, 우리 석유 더 많이 팔자 하면서 생산량을 확 늘리면, 즉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죠. 이게 바로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요, 실제로 이 공급이라는 밧줄을 꽉 쥐고 당기고 있는 현실 속 선수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의 경쟁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진짜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한쪽에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유가를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꽉 묶어두는 거예요. 만약 유가가 너무 오른다 싶으면 바로 증산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죠. 왜 그럴까요? 바로 미국의 셰일 산업, 그 숨통을 조여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유가 결정권을 다시 찾아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목표는 분명히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건데 정작 하는 일은 셰일 시추에 꼭 필요한 수입 철강의 50%가 넘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겨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결국 자국 산업의 생산 비용만 폭등시키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셰일 산업은 정말 거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밖에서는 경쟁자가 가격으로 압박해오지, 안에서는 자국 정부 정책 때문에 비용이 오르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우선 밖에서는 사우디 같은 경쟁자들이 유가를 어떻게든 60달러 선으로 묶어두려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셰일 업계가 수익을 내려면 최소 60에서 65달러는 되어야 하는데 가격이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새로운 투자를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런데 안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철강 관세 때문에 시추에 쓰는 파이프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오르고, 또 전문 인력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인건비까지 치솟는 거예요. 이건 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댈러스 연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 셰일 업계 경영진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미국 셰일 산업은 망가졌다. 또 다른 사람은 소음과 혼란으로 귀가 터질 지경이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업계가 느끼는 극심한 피로감과 비관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죠. 자, 그런데 이 복잡한 줄다리에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변수가 끼어듭니다. 바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라는 와일드카드입니다. 미국 행정부가요, 러시아 원유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로스네프트 같은 거대 기업에 대한 제재를 딱 발표합니다. 이 소식에 시장은 이러다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막히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순식간에 휩싸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즉각적이었어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 보이시죠? 제재 발표 단 하루 만에 국제 유가가 5% 넘게 폭등해버립니다. 지정학적 사건 하나가 시장 전체를 얼마나 세게 흔들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원유의 큰 손님 중 하나인 인도를 향해서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디 총리가 나한테 약속했다. 러시아산 석유 안 사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버립니다.
자, 인도가 미국의 압박에 사실상 손을 들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마지막 남은 거대 구매자, 바로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중국의 결정이 이 시장을 더 큰 혼란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는 아주 핵심적인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한 변수들을 한번 싹 종합해서요. 2026년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고유가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러시아 제재 같은 지정학적 공급 충격이 빵 터지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회복되면서 수요가 폭발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훌쩍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터지면 파급력은 가장 크겠죠. 다음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안정 시나리오입니다. 사우디랑 러시아가 주도하는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공급량을 잘 조절하고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얼추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에요. 이럴 땐 유가가 55달러에서 65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유가 시나리오. 이건 오펙 플러스의 협력이 깨져서 너도 나도 석유를 퍼내는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여기에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땐 유가가 50달러 아래로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미래를 족집게처럼 정확히 예측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미래가 닥쳐오든 거기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동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하나의 점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그 충격을 흡수하고 버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거죠. 하나의 예측에 모든 걸 거는 그런 경직된 전략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 강대국들의 정치 게임, 기업들의 생존 전략, 그리고 예측조차 불가능한 변수들까지 생각해보면 국제유가라는 건 이 모든 것이 녹아있는 세상의 축소판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에 걸어보시겠습니까?